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조선 3사 빅3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한번 몇 번 한 언급해드린 적은 있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LNG선, 요 LNG가 미래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 기댈 때가 LNG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질문은 여기 앞으로는 여기다 올려달라고 해서 맨 위에다가 여기다 올려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마감됐습니다.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내려가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쪽에다가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거. 앞으로 이거는 펼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다행히. 자, 한비둘기님께서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한 번쯤 부탁합니다. 주식을 사야 할지, 사면 언제쯤 사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주위에서도 말들이 많아서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지 마시고 무슨 말들이 많은지를 알려주세요. 아니, 주변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쵸? 한비둘기님 주변에 얘기가 오가는 거를 제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포진돼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업종에 계신 분들이 포진돼 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정확하게 좀 질문을 해주세요. 무슨 말이 오가는지 알아야지 제가 원하시는 거를 찝어서 알려드리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제가 아는 대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 보시면은 뭐 이것도 똑같죠. 제가 최근에 굉장히 비슷하게 말씀드리겠죠. 지켜야 될 자리 11만 5천 원, 여기는 지켜줘야 한다고 기존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번 정도 올라왔죠. 그래서 이탈할 때 정리했으면은 그래도 뭐 조금은 수익이 났겠죠. 그리고 나서 밑에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지지 받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다음날 이렇게 갭상승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라도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냥 개파락이 나와서 이탈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좋은 자리가 아니죠. 지지 받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전날 장대 음봉 나왔지. 여기서 하루 이제 쉬어가는 모양 만들었는데 이 모양이 나오면은 항상 요렇게 나와야 된다고 제가 언급드리고 있죠. 그래야지 샛별형 모양이 나온다고. 근데 반대로 나왔어. 그러면 이건 그냥 연속 하락이죠. 여기 있네. 요렇게 도지형이 나오면은 그 다음날은 갭상승이 나오던 장대 양봉이 나오던 요렇게 올라가 줘야 된다고요. 그 다음날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음봉, 적어도 최소한 바로 앞에 있는 이 음봉 있죠, 장대 음봉, 이것까지는 제압을 해줘야 돼요. 이거 제압하면은 바로 기존에 있던 지지선을 회복하는 거네요. 이거는 좀 우연히 이렇게 맞은 거예요. 이거는 항상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두 가지가 다 되겠네요. 여기를 회복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지지받던 구간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음봉도 제압하게 되고, 아마 그쯤 되면 21선도 이렇게 내려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돌파하는 즉시 이렇게 해서 한번 헤딩하고 여기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며칠 있다가 돌파하네 아니면 밀리네, 두 가지 중 하나 나오겠죠. 여기서 지금 요런 식으로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바로 올라가서 돌파해서 안착하는 방법이 있고 하니까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뭐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되니까 이렇게 L자형으로 기어가다가 혹은 한 번 더 밀리더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만원을 이탈할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10만원을 이탈하면은 여기서 쭉 한 번 더 밀린다는 건 10만원을 위협하겠다는 건데, 10만원을 이탈하면은 그래도 가격 매티는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참고로 조선업종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조선, 해운 이쪽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이유는 조선업종은 중국이 치고 올라온다. 많이 말씀드렸죠. 해운업종은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 그리고 요거는 연관돼서 볼 수가 있어요.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아서 해운업종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해운업종이라는 게 바다로 무역을 하는 거잖아요. 벌크선 컨테이너 중심으로 해서 바다로 무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다로 무역하는 게 줄어. 그러면은 조선 수주량도 줄겠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타격이 좀 적은 거예요. 이게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고 이제 기술력도 진입 장벽도 좀 낮은 편이에요. 조선 쪽에서는 벌크선 컨테이너선은. 그래서 이쪽은 기술력이 안 좋은 우리나라보다 좀 떨어지는 중국 쪽에서 단가 경쟁으로 다 가져갔어요. 근데 이거 중국 욕할 수가 없는 게 원래 일본이 갖고 있던 거를 한국이 단가 경쟁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중국이 단가 경쟁으로 가져갔어요. 나중에 중국이 기술력이 올라가면은 지금 우리가 희망으로 갖고 있는 아까 LNG가 미래다 이런 문구 보여드렸죠. LNG선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해양 플랜트나 이런 거는 이제 기술력이 좀 고부가가치 기술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당장은 못 따라와요. 10년 20년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근데 좀 빨리 따라오면 10년 안에도 오겠죠. 지금 중국에서는 LNG선 만들었다가 지금 바다 중앙에서 퍼졌잖아요, 한번. 이 중요한 천연가스 LNG를 이 LNG를 가지고 바다 중간에서 퍼졌다고요. 이거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이제 구조하러 가야겠죠, 이 배를.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바다는 우리가 해수욕장 가는 그런 가까운 바다가 아니에요. 뭐 태평양 한가운데 이런 데서 멈추는 거예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이쪽을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박 발주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영국의 클락슨 리서치라는 쪽을 굉장히 신뢰하는데 이쪽에서 4월까지 발주량, 지난달까지 발주량이 이제 전년 대비 마이너스 37%예요. 힘들겠죠. 이 중에서 이제 중국이 세계 1위예요. 발주량 같은 경우는 중국이 45%를 가지고 있고요. 그 전체 점유율의 현재 점유율의 45%로 1위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0% 정도 된다. 마이너스 37%라고 했는데 중국은 10%. 그러면 2위부터는 더 안 좋겠죠. 한국이 2위인데 26%예요. 2위로. 마이너스 55%. 우리나라가 박살이 났죠. 수주량이. 왜냐하면은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중국은 이쪽에 좀 더 강점이 있다라고 했죠. 강점이 아니죠. 그냥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거죠. 중국은. 기술력은 아직도 우리나라 뛰어난데 굳이 저쪽을 하진 않는 거예요. 단가 경쟁으로 해서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다 전환을 하는 거지. 그래서 벌크선 컨테이너선 이쪽으로 중국이 가고 얘네는 자체적으로 중국에서 발주가 들어오죠. 중국 발주. 그러니까 그런 거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세계 1위가 CATL이잖아요. 중국 기업이잖아요. 파나소닉이 아니죠. 테슬라의 독점 납품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이 1위다. 그리고 이번에 원래 LG화학이 3위였는데 LG화학도 4위로 내려갔죠. BYD도 중국향 발주 때문에 그냥 이게 중국에다 발주해서 그냥 3위로 올라간 거예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벌크선 컨테이너선을 자체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마이너스 1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탱크선 쪽이 아주 그냥 뭐 박살이 났어요. 마이너스 57%예요. 탱크선 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다. 대신 요거는 볼 수 있어요. LNG선 아까 말씀드렸죠. LNG선 같은 경우는 중국은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퍼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돈 조금 더 주고 한국에다가 이제 뭐 발주를 하자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카타르부터 시작해서 하반기에 발주가 이렇게 쭉 밀려 있습니다. 근데 카타르는 이미 이제 입찰 제안서를 이제 뿌리고 있어요. 각 국가에다가. 우리나라도 받았고 상반기 안에다 제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카타르가 2004년에서 2007년 있잖아요. 제가 2004년에서 2007년 사이가 트로이카주 말씀드리면서 증권 그리고 무역 뭐 건설 이쪽이 세 가지가 이제 다 끌고 올랐다고 했죠. 이 무역할 때 조선하고 이제 해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해운이 엄청 났죠. 이 2004년에서 2007년도 이때 이미 카타르에서 발주를 45척을 발주했는데 우리가 45척 다 수주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기대감이 높아요. 이번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당장은 LNG 같은 이런 이제 기술력이 좀 높아야 되는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강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당장은 살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몇 년 걸릴지 모르는데 중국이 이것도 따라오겠죠. 어느 정도는. 우리를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적어도 바다에서 퍼지지 않을 정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면은, 지금 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 거지,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단가 경쟁으로 이제 우리가 못 이기는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얼마가 걸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건 나중으로 미룰게요. 당장은 LNG로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좀 어려웠던 조선업황이 숨은 좀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올해, 그리고 뭐 잘하면 내년까지 해서 이런 대형 발주, LNG 대형 발주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이게 끝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몇 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게 그 뭐 2, 3년 해가지고 LNG선 발주가 이렇게 대량 발주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도 한 3년에서 4년 동안 수주가 없어요. 이쪽은 한번 수주 뚝 들어오면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참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이거는 그 다음엔 발주가 없어요. 한번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반짝해가지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때 수익을 내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막 3년 5년 이렇게 길게 가져갈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물론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뭔가 좀 더 업황이 호전되고 뭐 LNG선이 앞으로도 계속 매년 나온다 발주가, 그러면은 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과거 사례를 밀어보면은 발주가 한 2, 3년 뭐 이렇게 좀 몇 년 나오면은 3, 4년 정도는 이제 수주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요거는 항상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카타르 쪽에 우리가 다 이제 과거에 수주를 했다라고 했는데 얘네가 지금 석유 때문에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려는 게 많아요. 2022년이었나요? 이제 월드컵 카타르에서 열리죠. 그래서 말이 많죠. 네, 그래서 이거 준비해서 뭐 이것저것 뭐 집중 투자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 이거랑 겸사겸사해서 2022년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까지는 투자하고 말았죠. 얘는 2030년까지 해서 카타르 비전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프라랑 이런 걸 다 구축하겠다는 거야. 지들이 발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카타르에 가서 뭐 의료 쪽, 의료 보건 뭐 이쪽하고 농수산업하고 교육이나 뭐 이런 쪽, 그리고 뭐 치안인 같은 거, 치안은 우리나라가 정말 잘 돼 있다고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치안은 정말 잘 돼 있다고 얘기하죠. 뭐 이런 부분 해가지고 7건의 양해각서를 뭐 체결하고 왔죠. 거기다가 뭐 스마트 그리드나 뭐 이런 뭐 그 하마드 국제공항 같은 것도 확장하고 하면, 뭐 항만도 확장하고 하마드에 공항하고 항만하고 다 있죠. 이쪽에 뭐 하고 하면은, 그리고 뭐 도하에도 뭐 메트로 그린라인 연장 공사하고 하면은, 이런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 한국 기업이 참여하면은 뭐 관심 받을 수는 있겠죠. 이쪽뿐만 아니라 저런 쪽 건설이나 뭐 이런 플랜트나 뭐 이런 쪽 다 들어갈 수는 있겠죠. 스마트 그리드는 저거는 이명박 시절에, 이제 대통령이라는 말을 뒤에 안 붙이겠습니다. 이명박 시절에 잘해놓은 거였죠. 네. 근데 그 당시에 해놓고 이제 뭐 발전을 잘 못했는데 너무 일찍 한 감이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수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타르를 좀 잘 노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초에 잘 갔다 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카타르는. 그래서 그쪽만 믿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타르랑 이런 LNG선만 믿는다. 현대중공업 주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요 11만 5천 원 회복하는 게 관건이다. 회복하면 12만 5천 원, 13만 5천 원 이렇게 만원 단위로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이 가면 14만 5천 원까지 간다고 치고, 그 뒤는 14만 5천 원을 돌파한 다음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자체는 괜찮은데 지금 그래요. 매수 관심이라고 하면 아직 안 사신 거잖아요. 가격 자체는 지금도 괜찮아요. 11만원 아래 얼마나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시황이 문제가 되는 거지, 가격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드릴십 가지고도 2146원 배상 판결 나왔죠. 배상 판결 나왔는데 개파랑 나온 다음에 바닥에서 쭉 끌어올리죠. 얘네 이거 과도하게 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밀렸으면은 땡큐, 우리 그냥 살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세력들이 바로 이렇게 지지선까지 밀어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핑계거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 삼성중공업 아까 말씀드렸죠. 그 14척 중에서 뭐 우리 그 뭐야 21척 중에서 이제 14척을 수주했는데 삼성중공업이 7척을 수주했다. LNG선 쪽에는 제가 조선주 중에서 제일 안 좋아하거든요. 삼성중공업을. 저는 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까지는 좋아하는데 삼성중공업을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삼성중공업이 되게 애매할 거예요. 조선업종이 요건 알고 계세요. 조선업종이 안 좋잖아요. 지금 앞으로 중국이 LNG까지 따라오면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근데 그냥 이걸 무턱대고 없앨 수는 없어. 대우조선해양도 저 모양인데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가져간다는데 삼성중공업이 우리도 안 할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의 미래 비전에 조선 쪽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바이오나 뭐 저 비메모리나 뭐 IT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미래 청사진 막 그리고 있는데 조선은 청사진에 없잖아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발주가 나오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들고 가는 거지. 삼성중공업은 삼성의 미래 청사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근데 LNG선 쪽에는 강점이 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도 지금은 관심 가져볼 타이밍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현대미포조선도 굉장히 뭐 좋아하긴 하는데 현대중공업이 나은 것 같아요. 지금은 현대중공업이 과거에는 이제 막 각종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랑 뭐 로봇이랑 뭐 다 했었잖아요. 근데 분사했잖아요. 일렉트릭스랑 로봇 그 다 이제 분사를 했잖아요. 4개로 지주사랑에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미포조선도 뭐 괜찮긴 한데 지금 이렇게 차트가 무너져 있고 얘도 55,000원 회복해야 되는데 그 전에 21선이 내려와서 이 회복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1선 요금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 한 번에 2개를 같이 돌파하면 되는데 현대미포조선은 21선이 55,000원을 깨고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요쪽에서 내려왔을 때 21선 돌파 시도가 한번 나와야 되고 55,000 돌파 시도도 나와야 되고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위에 계속 매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미포보다는 저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미포가 더 많이 갈지도 몰라요. 근데 개인 취향으로는 개인 기준으로서는 현중이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괜찮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요 뭐 저쪽 그 뭐 인수된다고 해가지고 뭐 얘기 있고 최근에 덜 밀렸죠. 그러면은 누군가 이거 주가 관리를 해주려나 보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7,000원 구간에서는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여기 이탈하면 피곤해지는데 만약 이탈 안 한다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힘을 이렇게 모아가면서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하단으로 이렇게 힘을 모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힘을 모아서 수렴을 거친 다음에 위쪽으로 나간다고 치면은 힘을 좀 분출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도 조선 3사 다 지금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믿을 거는 LNG예요. 믿을 건 LNG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조선주는. 그래서 요거는 아주 길게 장기로는 그렇게 제 기준에는 맞지는 않고요. 한 중단기 정도, 중기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중단기 정도, 뭐 올해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보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중기 단기로 본 다음에 올라왔는데 그 뒤에도 뭐 내년까지도 LNG 발주가 뭐 많이 밀려 있다, 남아 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조금 더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올해까지만 올해 정도까지만 보시고 너무 장기로는 보지 않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관점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바뀌거나 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한 6개월 뒤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주는 6개월 안에는 제가 볼 때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상반기에 되고 하반기에 뭐 얘기 나오고 하면은 뭐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뭐 다 양호한데 개인적으로 현대중공업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대우조선해양은 뭐 합병 이슈, M&A 이슈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중공업도
개인적으로 조선 3사 중에서는 제일 아래로 보지만 LNG선 쪽으로는 강점이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제가 안 좋아한다고 해서 기업이 나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기업은 LNG선 쪽으로 아주 강점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삼성중공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예 배제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설명드리는 거예요. 삼성중공 LNG 쪽으로는 강점이 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투자의 개념으로 천천히 들어가셔, 분할로 천천히 들어가셔야죠. 지금은 시황이 글로벌 시황이 좋진 않으니까 분할로 천천히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수익 잘 내서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 표시 눌러주시고 우측에 이제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의 회사에서 만족도 평가가 댓글과 좋아요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